라디오 극장 나라를 평화롭게 지도하려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왕의 노력만큼 실제로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이웃나라는 강도, 살인 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평화로운 이웃나라를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법, 이웃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나라의 사람들의 식수, 마시는 물의 원천인 우물에 독약을 탑니다. 독약은 사람들이 죽는 독약,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독약이 아닌 서서히 미쳐가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쳐간 것이죠. 하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은,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유일한 사람, 오직 왕은 멀쩡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지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 그 왕은 너무 늦게서야 국민들이 미쳐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질투한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것이죠. 왕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나라에 사는 국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민을 시작한 순간조차 늦은 것일까요? 독약이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시는 국민들은 나라의 왕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국민이 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왕은 미쳐버린 국민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물을 한껏 마시죠. 남들과 다르다는 것, 다르다의 정도가 커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독약을 탄 국민들은 미쳐간 것이죠. 하지만 미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모두 정상입니다. 왕은 국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미치기를 선택한 것, 아니, 그 나라에서는 정상이 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개성이 뚜렷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필름맨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물건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 정확한 시간대로 움직이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회사에 출근할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궁금증을 품어봤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 얘기를 해봐야 할 차례. 우선 나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제 시간에 나가려고 노력한다. 또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등교를 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는 아침.
책이 제대로 꽂히지 않은 게 눈에 보이면 그 순간에 바로 정리하지는 않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엔 무조건 원상태로 돌려놓고 나간다. 혹여나 잊어버리고 외출을 했다면 하루 종일 그게 머리에 감돈다. 특히 문을 잠그는 것. 문을 잠갔는지 헷갈릴 때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체크를 할 때도 종종 있다. 물론 버스를 아직 타지 않았을 때만. 마지막으로 방에 있을 때 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정말 거슬린다. 뭔가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문을 꼭 닫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무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내 성격. 그 성격 때문인가 언젠가부터 나는 혼자가 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입술에 묻은 작은 빵 부스러기가 신경이 쓰이고 손을 씻다 옷에 튄 물기에 신경이 쓰였다. 하나하나 케어해주다 보니 나도 지쳐갔고 이상하게도 상대방도 지쳐갔다. 그러다 보니 나는 혼자가 편해졌고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내 방에서 홀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는 것 등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걸 강박관념으로 부르는 것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신경을 딴 것으로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 뿐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정연아, 뭐해? 수빈아, 나 일기 쓰고 있었어. 아, 일기? 그러면 곧 있으면 잠들겠네? 정연이 하루의 마무리 일기. 그렇지. 일기를 쓰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어. 그리고 역시 일기와 함께 마시는 물 한 잔. 네가 주는 물이어서 그런지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있지. 정연아,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나 혼자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 정연아, 뭐라고? 네가 있어서 고맙다고, 수빈아. 아, 고마워, 정연아. 일기 쓰면서 물 한 잔하고 얼른 푹 자. 응. 수빈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매일같이 나를 찾아온다. 아침, 점심에도 함께 놀 때가 있지만 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만난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수빈이다. 생각해보면 수빈이가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 친구라는 게 이런 걸까? 친구라는 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서 읽은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가깝게 지냈으니 수빈이야말로 내 첫 번째 친구가 아닐까? 수빈이가 좋아진 건 첫인상 때문이었다. 감기가 걸려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갔는데 그곳에 수빈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 병원은 정말 깔끔했다. 취향저격이라는 말이 있듯 수빈이가 간호사로 있는 병원은 의료기구도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의학서적들도 줄을 맞춰서 말 그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어느 곳 흠 잡으려고 해도 전혀 그럴 수 없는 완벽 그 자체의 병원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이상하게 아프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은 누가 정리하나요? 제 마음에 딱 들어서요. 아, 제가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치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세요? 저랑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병원이 있다니. 저는 아파도 그냥 혼자 안고 버텼는데
이런 병원이라면 자주 올 것 같네요. 그래요. 아프면 병원 오셔야죠. 어디 사시는데요? 아, 저는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요. 저돈데. 저 해당 아파트 317호거든요. 와, 대박. 저는 그 바로 옆집이에요. 와, 어떻게 모르고 지냈을까. 정말 신기하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운명인데요? 와, 그렇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정연씨.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뭔가요? 그건 제가 차차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수빈이하고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친구가 바로 수빈이었다. 정연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무슨 영화? 우리 동네에 영화관이 있었나? 새로 생겼잖아. 몰랐구나. 저기 범정동에 생겼어. 같이 가자. 인기 있는 영화 뭐가 있는데? 요즘 봄날은 간다라고 유지태하고 이영애가 나오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래. 찐득한 멜로 영화라는데. 멜로?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관심도 없어. 에이,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같이 볼 사람도 없는데 나랑 영화 한 번만 봐주라. 뭐 네가 보고 싶다면야 이번엔 가주는데 다음엔 같이 갈 사람 구해. 알았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야, 유지태 진짜 멋있지 않아? 아, 나도 저런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연아, 영화 어땠어? 글쎄 영화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사랑을 왜 해야 될까라. 사랑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잖아.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사랑은 대체 뭔데?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사랑은 뭐지? 말보다는 기억, 설명보다는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게 사랑이지.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는 평생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에이, 정연아. 내가 평소에 항상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생각해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마침 여기 영화관에서 일해. 한번 만나볼래? 지금? 바로? 무슨 이렇게 갑자기 그래. 난 됐어. 괜찮아. 에이, 그래도 한번 만나봐. 둘도 없는 너의 친구. 바로 내가 보증하는 남자라고. 네가 말하는 거면 뭐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한 번만 가보자. 따라와. 성래씨, 여기에요. 지금 일하고 계신 중이죠? 네, 수빈 씨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잠깐 나왔어요. 정연아, 이쪽은 성래씨. 영화관에서 일하고 계셔. 성래씨, 여기는 정연이에요. 제 친구, 아니, 베스트 프렌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네, 불편하시면 다음에 편하실 때 뵙죠. 저도 아직 일하는 중이라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없어갖고요. 네, 여기서 일한다고 하시니 뭐 가까워서 종종 뵐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럼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수빈아, 가자. 그래. 성래씨, 수고하세요. 어때? 괜찮지? 뭐 영화관 유니폼이어서 그런지 각도 딱 살아있고 깔끔하고 내 스타일이긴 하네. 에이, 일하는 유니폼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입는 건 아니야. 다림질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
흰 셔츠에 뭐 묻었는데 그냥 있는 사람 등등 이상한 사람 엄청 많다야. 성래 씨는 완전 깔끔해서 그런 거야. 아, 그래?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왜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도. 그래도 한번 만나봐.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니까.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그래. 한번 그래보지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며칠이 지나서였을까. 성래 씨에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정현 씨, 뭐 좋아하세요? 저는 치킨...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파스타는요? 파스타도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는 어떠세요? 사실 저도 피자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먹고 싶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시작이 좋은데요? 피자는 왜 좋아하세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그게 뭐지? 제가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좀 규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빵의 끝부분부터 피자의 중심 부분까지 각 조각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맨 끝에 빵 있고 그 앞에 치즈 있고 고구마 있고 뭐 그런 것처럼요. 또 피자 조각은 다들 크기가 일정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피자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정현씨, 이번에도 아시겠어요? 옷에 튈 가능성이 적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에 뭐가 묻기만 하면 바로 옷 세탁하기를 원해서요. 밖에서 밥을 먹다 옷에 튀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자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음식인 것 같네요. 저도 성래 씨와 정말 똑같거든요. 어쩜 이렇게 나와 똑같을 수 있을까? 말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이해받는 느낌이었다. 여태까지 내가 만나온 사람들은 나를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나를 온전히 이해했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빠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성래야, 이제 정연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현이도 이제 퇴원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 정연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차차 알아가는 걸 보면 역시나 정말 뿌듯하면서도 이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슬프다. 그렇다고 안 낫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정현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게 어디야. 정말 기적이지, 기적. 맞아. 정연이 처음에 만났을 땐 진짜로 얼음인 줄 알았어. 차갑고 또 차가웠지. 이제는 친구도 알고 사랑도 아는, 알고 보니 완전 여잔데? 맞아. 이렇게 또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계획을 생각해보자. 알았어. 내가 또 생각해볼게. 어떻게 하면 정연이가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역시 그게 제일 어렵지. 그치.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사회는 역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 정연이에겐 혼돈 그 자체일 거야. 맞아. 그래서 아직은 정연이를 내보내기 일러. 우리 좀 더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보자. 정연이를 사회로 보낼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나 혼자 괜찮다고, 나 혼자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나를 평범하게 보는 곳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나 혼자 없다고, 나 혼자 잠수 탄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세상이 아니다. 더구나 정상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만 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에 있으면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치매에 걸리신 노인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연이까지. 그들은 모두 비정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린 그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줬다.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정연이의 남자친구로 잠깐 살았던 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살았던 수빈이. 우리들은 모두 흔히 말하는 사회로 돌아간다면 정신병원 의사다. 하지만 그들만의 사회로 간다면, 그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마을로 간다면 각자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서 친구라는 관계를 알려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준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겐 과거의 기억에 관해 알려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새로운 세상에서 교육하는 거라 보면 된다. 역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돼버리고 만다. 하지만 따가운 눈빛만을 보낼 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손가락질만을 하기보단 따뜻한 이해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관심이 필요한 게 우리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떠나려고 한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김민준, 진행의 DKBS 아나운서부였습니다.